이번에 이제 손해보험을 활용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후유장애 특약, 운전자 자동차 보험의 비교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보험사는 이렇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삼성생명이 있으면 삼성화재도 있고, 하나생명이 있으면 하나손해보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판매하는 영역이 좀 달라요. 상품의 분야가 생명보험은 상속증여부터 법인 세금, 연금, 세액공제, 비과세, 펀드, 그 다음에 이 보험은 당연히 종류별로 카드, 증권, 은행 여러 가지 업무를 금융에 관련된 걸 보고 손해보험사는 실비보험과 안보험, 주택화재, 건물화재, 배상책임 이런 여러 가지 손해와 이익에 대한 거를 보장을 해줘요. 보험사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우리는 손해보험도 있고 생명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지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신한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인데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배상책임과 운전자 자동차 보험이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설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험 설계 특약을 넣고 가입 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해서 막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가족이란 말이 붙어요. 이게 되게 좋은 특약인데 뭐냐면 가입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가입 금액 1억인데 내용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이 가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우연한 사고가 일어나면은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줄 건데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대물에 대해서는 20만 원, 누수사고는 50, 대인은 없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특약인 게 이걸 어프로치하기가 편해요. 좀 말하기가 어떤 거냐면 등본상에 일단 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입증할 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매인데 따로 살고 있어. 그러면 해당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등본상에 같이 살고 있어. 등본 뽑았더니 같이 나와.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내 친구 집에 놀러 갔어. 근데 집들이를 간 거야. 근데 그 친구 집들이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내가 모르고 딱 쳤다가 TV가 깨진 거야. 그럼 이거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죠. 그럼 그때 배상 책임이 생기죠. 그때 일상생활 중이었잖아요. 그럼 배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등본상에 내 가족이 어머니가 다른 집에 갔다가 그렇게 또 깬 거야. 그것도 보상이 될까 안 될까? 등본은 같이 돼 있어. 돼요. 가족 일상생활 중에 배상 책임 다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든 상관없어. 그럼 반대로 내가 아기를 낳았어. 나 아이가 다른 집에 가서 또 TV를 깬 거야. 그것도 돼, 안 돼? 그것도 돼요. 다 돼요. 근데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죠. 뭐 우리 친구끼리 남자들끼리 놀다가 모르고 이렇게 막 심하게 과격하게 놀다가 이렇게 딱 뒤돌다가 모르고 딱 쳤는데 이빨이 깨진 거야. 이빨 날라갔어. 임플란트 200만 원 해야 된대. 그럼 보상 돼, 안 돼? 이것도 돼요. 일상생활 중에 된 거예요. 고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럼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대인은 또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우리 둘이 결투를 신청한 거야. 그래서 탕 때렸는데 이빨 깨졌어. 그럼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돼요. 고의는 안 돼요. 고의. 보험은 보험업법상 고의는 다 안 돼요. 되게 웃긴 게 모르고 친 건 되는데 일부러 친 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법정에 가서도 어떤 부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얘기 드리고 반대로 우리 등본상 우리 집에서 물이 샌 거야.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것도 보상이 돼요. 수리비가 보상이 돼요. 근데 이제 자기 부담이 예전에 없다가 지금 자기 부담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물세도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엄청 쉬워요. 근데 주의사항 하나가 뭐냐면 일상생활 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요리사야. 내 요리사가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몸으로 떨어뜨린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다가 이거 뒤로 넘어간 거야. 다른 사람이 오두에 딱 베었어. 그럼 배상해줘야 되죠. 근데 내가 요리사 아니야. 그럼 보상 돼, 안 돼? 보상 돼. 근데 내가 요리사야. 그럼 보상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 업무 중이잖아. 일상생활 중, 왜 그걸 구분을 짓냐면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내 차를 그냥 내가 수리공이 아니야. 수리공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제 차를 막 컴파운드로 지우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수리를
뭘 하려다가 차가 파손이 더 커진 거야. 그럼 이건 배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라고 하면 좀 얘가 다르겠다. 남의 차 친구 차를 내가 막 오히려 지어줄 수 있잖아. 저는 가끔 지어주거든요. 그만 문제 생겼어. 그럼 이거 배상이 돼. 내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수리공 엔지니어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수리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 있겠죠. 부서지고. 근데 이걸 들어갔다고 배상이 되면 큰일 나죠. 그럼 보험사 다 망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업무 중엔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 설계사는 좀 되게 특이해. 우리가 업무 중에 이게 업무 중이 아니냐고 되게 의아할 수 있어. 내 고객 집에서 놀러 가가지고 요리를 해주다가 그 집에 뭐 칼을 부러뜨리거나 뭔가 문제가 다 생겼어. 그게 업무 중인 거거든. 사실 고객 집에 도와줘. 근데 업무 중에 다 인정 안 되지. 왜냐 우리 업무는 말하는 업무지. 그러니까 업무 중이라는 게 내 업무랑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다 보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특약이 얼마 정도예요? 한 2,000원 정도 하죠.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걸 특약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보험업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전달하는 게 중요할까요? 전달 중에.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냐면 친구를 오래 만나면 야, 너 혹시 주변에 그냥 지나가다가 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모르 차 기스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술 먹고 넘어졌더니 넘어지면서 다른 차를 파손시킬 수 있고 친구를 밀쳐서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음식 뭐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 집들이 갔다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거 당연히 배상 책임 다 있지? 너 있지?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러면 야 그거 없으면 큰일 나. 2,000원이면 다 있어야 돼. 그거 내가 한번 분석해 줄게. 이런 보험 분석이 좀 쉽게 가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연결을 이으셔야 돼. 두 번째가 이제 후유장애 특약인데 후유장애 특약은 이렇게 보면은 일반상해 후유장애라서 3에서 100%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가입 금액 1억이죠. 보면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긴 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요. 근데 상해가 더 쉬워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 뭐냐면 내가 다친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1억에서 보상을 받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쉽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 눈에 대한 후유장애가 있어요. 이거 장애분류표가 다 있는데 한쪽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 교통사고 났는데 눈을 부딪혔어.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큰 사고죠. 그럼 이 지급률이 몇 %예요? 한쪽 눈이 멀면은 50%. 그럼 내 1억 가입했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두 쪽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1억 받는 거예요. 1억. 근데 한쪽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또 한쪽 눈이 멀었어. 그래도 5천, 5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뭐 다 달라요. 뭐 시력에 대한 얘기. 근데 전제 조건이 상해로 있으셔야 돼요. 뭐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면 한쪽 눈이 머는 경우 있어요. 백내장이나 녹내장 뭐 수술 너무 안 해가지고 한쪽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상해 후유장애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여기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상해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한쪽 눈이 멀면은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돼 있어야 돼요. 질병 후유장애는 훨씬 비싸요, 특약이. 그래서 일단 상해 후유장애로 보통 많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랑 입, 치아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빨이 결손이 생긴 거야. 이빨이 금가도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몇 %예요? 5개면은 5%죠. 이빨이 5개 깨졌어. 근데 1억 가입돼 있어. 여기 교통사고 났다 이빨 깨진 수 있잖아. 핸들을 박아서. 그럼 이거 얼마 받아요? 500만 원 받는 거예요. 가입 금액이 후유장이 1억이면 5%. 근데 이게 꼭 5개가 아니라 그렇게 돼도 돼요. 딱 박았는데 1번부터 5번에 치아가 있으면 1번이 깨졌고 5번이 깨졌어요. 근데 3번도 깨졌는데 2번, 4번은 안 깨질 수도 있죠. 그래도 5개로 봐요. 왜냐면 이게 충격은 다 받은 건데 2개에서 2번, 4번 치아가 되게 건장했나 보지. 그런 경우. 근데 2번 사실 다친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이빨 5개 깨지면 진짜 영구되는 건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를 드리고 이 귀의 청력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들어가서 여기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바꿔. 키가 작으니까. 그 조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봤을 때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 사고 났는데 2귀가 안 들려요. 그거 몇 %예요? 80% 이상이죠. 그러면은 얼마 지급받죠? 1억 가입돼 있으면?
8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두 귀가 청력을 잃었어요. 근데 한쪽 눈도 실명됐어. 그거 얼마 받는 거지? 가입금액 1억인데. 예를 들면 한쪽 눈이 실명되면은 한쪽 눈이 실명되면 50%죠. 그거 얼마 받아요? 5천 받죠. 근데 그 사고와 동시에 두 귀의 청력까지 잃은 거야. 근데 가입금액 1억이잖아. 그거 어떻게 받는 거죠? 얼마 받는 거예요? 1억 받는 거예요? 1억 3천 받는 거예요? 1억 3천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입금액이 1억이고 프로테이즈에서 계속 지급되는 거야. 물론 그럴 일이 많이 없겠지. 한쪽 눈 빠지고 한쪽 귀 멀고 이빨 깨진 다음에 다리 뭐 한쪽이 없어 이렇게 되면 다 지급받는데 그 받고도 좀 속상한 케이스잖아요. 상황이 그쵸? 그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어쨌든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이걸로 많이 이제 뭐 많이 받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다리 발목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거는 많이 있죠.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에 약간의 장애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관절이 3개라는 거 뭐냐면 지금 팔이 몇 개가 꺾였어요 지금 제가. 이 어깨, 팔꿈치, 발목 3개죠. 다리도 3개예요. 이 엉덩이 고관절, 무릎, 발목 3개죠. 근데 여기 관절 하나가 뭐냐면 이 무릎 십자인대파를 많이 돼요. 남자분들이 십자인대파를 되면 군대 안 갈 정도로 큰 거거든요. 이 십자인대파를 되면 뚜렷한 장이에요. 뚜렷한. 수술을 하면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은 10%죠. 그럼 얼마 받아요? 1억 기준. 1,000만 원 받죠. 이걸 제가 받아줬어요. 저 고객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병원비랑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청구를 안 해요. 고객들 다 보통 병원비만 청구해요. 십자인대 파열돼서 500만 원 치료비를 실비 청구한 거야. 근데 이건 청구 안 했어. 이런 경우를 돈을 받아주는 직업군이 뭐가 있냐면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손해사정사 고용하면 이런 걸 막 받아줘. 그래서 수수료를 20%씩 받지.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이걸 많이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손가락이 이제 이게 보험 사기로 많지. 이게 TV에 많이 나왔어요. 이 손가락 이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외에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기면 하나당 얼마 받아요? 5%니까 500만 원 받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치로 지금 어디 뭐 집안일 하다가 박았다 하면서 이 손가락 3개를 박아버리는 거야. 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손가락이 꼭 잘리는 케이스가 아니야. 잃은 거 말고 뚜렷한 장애가 남았죠. 그러니까 뼈가 어긋날 수 있잖아. 와그작 되겠죠. 그럼 뭐 어때? 500, 500, 500은 1500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억만 가입했을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가입하냐면 10억 이상 가입해요. 10억이면은 이 5%가 3개잖아요.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지극히 정상인이라서 1억 5천 받으면서까지 손가락 3개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100만 원씩 저축하면 1억 5천 모으는데 몇 년 걸려요? 13년. 50만 원씩이면 26년. 어떤 누군가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2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손가락 3개만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인데 1억 5천이면요. 가게를 하나 하거나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지방에서 산다면 집도 몇 채 살 수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보험 사기, 뭐 망치로 뭐 손가락 찍었다 뭐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3개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으니까. 왜냐면 오른손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대부분 보험 사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의 반대편을 찍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사원이 나가가지고 이제 많이 잘 찾아내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실수인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그럼 가입 금액이 너무 많아. 일반인들 막 1억, 2억 가입하는데 얘네들 보면 뭐 10억, 20억, 30억이야. 이게 엄청 큰 거예요. 한쪽 눈 실명이면 대박인 거예요. 10억에. 그거 얼마 받아요? 5억 받는 거야. 5억. 5억 받는데 내가 5억이나 받으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작을 수도 있는데 5억이 엄청 큰 돈이에요. 100만 원씩 몇 년 모아야 돼요? 5억 모으려면 42년 걸려. 42년. 그러면 5억 한쪽 눈 실명되고 5억 받으면 이게 좋아 안 좋아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기 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유머러스한 팁을 보면 뭐 너무 끔찍한 얘기하는 것보다 유머러스한 팁을 주면 첫 번째 손가락의 일부가 똑같은 장애가 생기면 몇 프로예요? 10%. 근데 왜
이 손가락 길이로 따지면 이게 불평등한 거야. 첫 번째는 10%인데 얘네들이 더 길죠. 근데 왜 얘네는 왜 5%고 얘는 10%나 줄까? 맞아요. 중요하니까요.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없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잡죠?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 없이 한번 써보세요. 들었죠? 이제 문자를 보내보세요. 이게 엄청 큰 비중이에요. 이 엄지라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진짜 이거는 좀 위험한 말이지만 뭐 막 범죄 영화 보면은 막 상대방 복수하러 가잖아요. 막 스릴러 영화에서. 그럼 상대방도 막 팔을 잘라버리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범죄 막 나쁜 영화 보면. 그럼 팔 자르면 안 돼. 엄지만 자르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엄지 2개만 뚝 자르고 가. 이 사람 이제부터 스마트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최악이야. 팔이 하나 없으면 좌절을 하는데 이건 희망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여러분 화장실 가면 이제 큰 대변을 본단 말이에요. 대변 보면 휴지 어떻게 닦을 거예요? 이 4개로 휴지로 어떻게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휴지가 그대로 붙은 거 어떻게 뗄 건지. 상당히 많이 어렵고 인생이 되게 행복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런 걸 되게 높게 봐. 이거랑 똑같이 엄지발가락도 다 마찬가지로 제일 빈도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포인트는 후유장애 쉽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허리 디스크예요.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스크예요. 내가 나 디스크 걸렸어 막 이러는 경우 있단 말이야. 디스크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 척추에 척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엉덩이 꼬리뼈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4, 5번이라고 해서 여기가 제일 많이 디스크가 생겨요. 왜 그럴까? 허리 위가 부담이 클까요? 여기 아래가 부담이 클까요? 중력이 아래가 커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앉아있을 때 압력을 많이 받을까요? 서있을 때 압력을 많이 받을까요? 무조건 앉아있을 때가 압력이 커요. 왜 그러냐? 서있으면 어디가 힘들죠? 오래 서있으면? 다리가 힘들어요? 허리가 힘들어요? 다리가 힘든 거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는 힘든가요? 그거 다 허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를 많이 하면도 다리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제 허리를 완강하게 이제 체중 분산하면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픈데 왜 다리 운동이요? 다리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는 압력을 많이 받으면 앉으면 심지어 이게 구부러지면서 이게 눌려요. 눌리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게 뼈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일자뼈라고 생각해봐. 그럼 척추가 굽어져 안 굽어져? 안 굽어지죠. 아니 뼈가 지금 하나야 우리가 몸이. 그럼 이거 몸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서 그 작은 뼈들을 중간중간에 이 디스크 판이 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판이 디스크 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그 디스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CD 그렇게 돼 이게 디스크예요. 근데 이 디스크가 압력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그 팬케이크 꾹 누르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아 햄버거 같은 거 꾹 누르면 이거 패티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그게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 디스크 터졌어 이러잖아. 터진 거야. 뚱뚱하신 분들이 디스크 많이 걸리거든요. 왜 그래? 압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수영을 하는 게 요법이지 디스크 수술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 내가 햄버거 패티가 무거워서 눌려서 터졌는데 이걸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튀어나온 거를 잘라버리는 게 수술이에요. 이걸 왜 자르죠? 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신경이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관자를 꾹 누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매 순간 사는 순간. 그 여러분 삶은 불행할까 행복할까? 여러분 삶이 불행이지. 관자 계속 누르고 있는데. 계속 말하는 동안 계속 이마 누르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아파요. 불편하죠. 근데 얘가 지금 튀어나와서 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아플까 안 아플까? 얘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이제 싹둑 잘라내는 칼로. 그리고 잘라내면 다시 이게 쭉 펴졌죠. 근데 그럼 이거 또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 또 튀어나와. 그래서 디스크는 원본적으로 완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래 앉아있고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에 제일 좋은 건 수영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번에 수영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 원래 많이 눌리는 사람인데 수영을 하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근육이 세지는 거야. 근육이 빵 잡고 있으면은 이게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나를 누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이거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잡아내는 행동으로 디스크 치료의 원 목적은 근육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근이라든지 허리 근육이 좋은 사람은 디스크 많이 안 생겨요. 물론 트레이너들이 막 디스크 터지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무거운 걸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 근육이 더 세도
그래서 이거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아까 전에 봤던 거에 뭐가 있냐면 주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면 몇 프로 정도 받아요? 10%. 약간의 장애는 10%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의 장애는 약간 시술 정도? 그런 거 정도. 요즘에 시술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 이런 거고 뚜렷한 신경장애는 뭐 수술 같은 거 뭐냐면 철심을 박아버리는 거. 근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편해요. 이런 거. 이건 약간의 장애는 아닌 거예요. 내가 아예 디스크판이 날라갔고 다 뚫리고 해서 철심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야. 약간 인간 기계처럼. 이런 거는 이제 15%가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좀 삶이 조금 행복지가 좀 낮은 거고 일반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그 일반적인 디스크로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추 간판 탈출증, 뭐 요추, 천추, 흉추 다 있으니까 이걸 나와. 그러면 이거를 진단서를 이 원장님이 후유장애 진단서는 따로 끊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검사 소견 등으로 인해서 여기 몇 프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개인정보니까 지워진 거지만 여기 몇 프로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줘.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하나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질병 분류 기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 S가 있고 M이 있어요. S는 상해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M은 뭐냐면 질병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해놨어. 근데 여기 M만 있는 거야. M이 뭐냐면 퇴행성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퇴행성 뭐냐면 나이 들어 생겼다. 이게 퇴행성이. 그럼 나와 안 나와? 첨가하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S로 진단서 나왔는데 난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해놓은 거야.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그 경우도 안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개 다 적어주는 의사는 좀 센스가 있는 거고 모르니까. 이거 진짜 센스 있는 거예요, 의사가. 뭐 둘 다 받을 수 있잖아, 또 심지어. 근데 두 개 가입돼서 둘 다 나오는데. 근데 이게 하나로 돼 있을 때는 의사랑 협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부분은 다 퇴행성으로 나오는 이유가 환자들이 대부분 고객들이 그래요. 병원 가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래요. 그 의사가 뭐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 좀 됐어요. 뭐 비 오는 날마다 좀 아파요. 이러면은 이게 자연질환일까요? 원인이 있는 걸까요? 자연질환이지. 자연질환이에요. 왜냐면 그냥 시간 지나서 아파요. 이러면 퇴행성으로 M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S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거죠. 어제 자전거 타다가 그냥 날아가가지고 한 5바퀴 공중부양 제비 돌기를 했는데 그대로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검사할 때 디스크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S코드로 적는 거야. 왜 의사는 어떤 사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다쳤는데 검사했더니 디스크가 나와 있는 거야. 이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충격 지수가 엄청 커야지만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S코드 받을 때는 그런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설계사로서는 고객들이 청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의사를 만나든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초진 차트로 가기 때문에 처음 갈 때 말을 잘해야 돼, 고객들이.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어떤 일이든 그냥 사고 나서 왔다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상해 후유장애가 많이 가입돼 있어, 고객들은. 왜 그러냐면 상해 후유장애는 1억 가입하는데 10,000원이에요. 질병 후유장애는 1억 가입하는데 50,000원이에요, 50,000원. 그러니까 비싸서 가입을 잘 안 해요. 권유도 잘 안 해. 그래도 S랑 M 정도면 여러분이 되게 고급진, 약간 구사력이 생긴 거야. 언어 구사력이, 스킬이.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이거는 디스크 없는 애들한테도 이런 설명 해줘도 얘 되게 많이 하네. 야, 이런 대부분이 S코드, M코드에 대해서 M이 많이 나와. M코드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는 이런 거 S 받아주거든. 그래서 내가 보험 설계사 하는 거야. 이러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나 보험하는 거야 이러면 메리트 없어 보이잖아.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엣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철심박은 상태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모 추상이 있어요. 외모에 추한 장애가 있으면 약간의 추하면 5%, 뚜렷한 장애 모습은 15%. 예를 들면 이 친구들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끼리. 너 얼굴 빠았네? 너 완전 추한데? 이러면 5% 받아요?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죠. 제 친구들 중에도. 근데 이거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약 5cm 이상의 어떤 흉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진단서를 보면 여기 보면 몇 cm예요? 5cm 길이의 선상 반응에 존재하는 상태로 영구 취형 장애로 하면서 장애 등급류 상태가 몇 %로 돼요? 5%면 이거죠. 그 이제 50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얼굴이 이제 베인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넘어지다가 어디 탁 난간에 부딪혀서 이거 코 딱 찢어진 거예요. 코뼈 수술했어.
근데 이제 그건 실비 청구했죠. 근데 흉터가 5cm가 남은 거야. 5cm면 되게 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에 남으면은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약간 면도날의 배열변은 이게 살만 딱 떼주고 다 나중에 아물면 살짝 아주 흉터가 살짝 있죠. 시간 지나면 그런 걸 못 받아. 이게 좀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가 우리가 이해할 정도면 어느 정도면 한 1mm 정도 약간 안 되게 파인 느낌 정도? 그게 있어야지 이게 인정이 되지. 면도날의 배인 정도면 솔직히 이거 받기 쉽지. 그럼 다 받겠지. 근데 이 얼굴이라고 하면은 안 보인다면 되잖아. 안 보이는데. 이 얼굴이 딱 이 정면에서 봤을 때거든요. 여기 턱전절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여기 눈에 이만큼 칼빵처럼 엄청 길게 상처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런 거 받을 수 있었지. 근데 이거 아마 못 받아서 못 청구했을 거고 나도 모르고 넘어가겠지. 이게 보험사에 다 들어있어. 거의 어지간하면 후유장애. 그래서 이런 걸 받은 거고 15%는 이거 좀 깊이가 이거보다 훨씬 길고 커서 이거는 그냥 뭐 안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건 얼굴까지만 주는 거야. 왜냐면 일상생활에 어떤 후유장애라고 해서 얼굴에 흉터면은 평생 가는 거거든 되게. 그래서 이건 줘. 근데 몸은 상관없어. 왜냐면 외투를 입잖아. 근데 보험사에서 몸 상처까지는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질병후유장애는 보통 뭘로 받냐면 이런 게 있어요. 위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면은 50%예요. 소장 또는 간장의 4분의 2 이상 또는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으면 50%예요. 이런 경우가 보통 뭐냐면 장기를 잘라내는 경우 뭐냐면 암 수술할 때. 제 친구가 지금 위장이 없거든요. 위암 수술해서 다 잘랐어요. 그럼 이게 50%예요. 여기 질병후유장애는 나와. 질병후유장 안 가입했으면 안 나오지만, 근데 저는 이게 암보험이 나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암 걸렸을 때 보통 이걸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질병후유장 1억 가입하는데 얼마나 했어요? 보험료 대충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1억 가입할 텐데 해가지고 50% 얼마 받아? 5천. 근데 암진단금 5천만 원 가입하려면 만 원, 2만 원이면 돼요. 그냥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거야. 이 질병후유장애를 암보험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근데 이게 컨설팅 할 때 다 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설계사는 질병후유장애가 더 좋다 그래. 왜냐면 위암 걸렸다가 대장암 걸리면 또 나와. 근데 나는 그 정도면은 좀 고객에 대해서 좀 너무 생체 실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주고, 남성분들은 다 대부분 로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50%나 먹고 가는 거면 여러분들이 남성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인생의 50%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없는 건 안 되나요? 한쪽도 없는 경우도 당연히 프로테지가 인정되죠. 네, 반 인정됩니다. 반 인정. 저 양쪽이라고 돼 있는데. 네, 양쪽이라면 이게 약관이 되게 많아요. 약관 되게 길고 여성분들 좀 어렵지. 왜냐면 수술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내부로 되게 힘든데 남성분들 좀 쉽지. 실제로 지금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유장애로 이게 들어가고 실제로 이게 상해로도 돼요. 뭐 갑자기 떨어졌는데 내가 양쪽 고환을 다 잃었어. 그럼 상해 후유장애도 또 프로테지가 나와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냥 나중에 돈 없고 힘들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번식에 대한 어떤 욕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마치 소변만, 그냥 내가 나의 모든 기능은 소변만이다 이럴 때는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를 제가 고객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남성들 만날 때만 특혜인 것처럼 로또 물어하지 마라. 후유장애 10억 가입하면 로또만큼 나온다. 딱 한 번 살면서 한 번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고연봉자예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그래도 연봉 하나 정도는 고연봉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배우자 고를 때 좀 유리해요. 있으세요? 이때 오케이. 5억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 뭐 아이를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정관 수술하면 안 돼요. 더 큰 수술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재미삼아 설명해주면 나도 그거 좀 있어야겠는데 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제가 고객들 설명하면 저 후유장애 좀 더 늘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후유장애 늘리려면 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후유장애만 많이 가입 못해. 여러 개를 넣어야지 가입이 된 걸 바꿨어. 왜냐면 사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좋아하지.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운전자 자동차 보험의 이제 설명이 마지막인데, 이것도 우리가 손해보험은 좋은 게 뭐냐면 보험을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말 꺼내기가 편해. 일상생활에 많이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두 개가 완전 다른 건데 신들이 잘 몰라.
어떤 거냐면 의무가입이에요. 자동차 보험.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근데 운전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적용법이 자동차는 민사고 운전자는 형사예요. 민사랑 형사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친구를 모르고 밀쳤어. 근데 그러면서 커피가 쏟아진 거야. 여기 옷에 막 다 튀었죠. 그럼 이거 민사일까 형사일까? 이거 민사예요. 돈으로 해결되면 민사야. 근데 딱 쏟았는데 커피가 얼굴에 파타닥 하면서 이게 화상이 엄청 크게 입으면서 막 눈 시력까지 잃더니 막 큰 사고가 됐어. 그럼 이거는 실수지만 형사법에 들어가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으로. 왜냐? 피해를 엄청 크게 끼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사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랑 싸웠어. 근데 가볍게 싸워가지고 헤드락 한 정도면 아무것도 안 들어. 민사도 안 들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내 헤드락 하다 얘가 죽었어.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또는 이거 너무 심하니까 헤드락 하는데 모르고 발 걸려 넘어졌다가 뭐 얘가 어디 쪄서 눈이 아니라 실명됐어. 그럼 바로 형사처벌로 들어가요. 걔가 신고 안 해요. 이빨 깨진 게 싸우다가 이빨 때리면 안 돼요. 이빨이 왜 처벌되는 게 크냐면 이빨이 뼈입니까 피부입니까? 뼈죠. 이빨 부러지는 순간 골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팔 부러뜨린 거랑 이빨 부러뜨리는 거 똑같은 처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는 이빨 피해서 때리셔야 돼요. 딱 왔을 때는 딱 이빨 올 때쯤에 딱 돌려서 딱 이렇게 다른 데 쳐야 돼요. 이렇게 빵 치고 이 자식이 하고 머리통 치고 이렇게 하시면은 형사처벌을 좀 면할 수도 있어. 나중에 형량을 좀 줄일 수 있지. 그래서 친구랑 싸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안 된다는 게 뭐냐, 안경 낀 사람 때렸는데 안경 안에 들어가서 눈 실명되면 법이 커. 그래서 안경 낀 친구 있으면 때리기 전에 안경 딱 벗기고 딱 치면은 나중에 진술 썼을 때 저는 정당방위다. 안경을 벗기고 때렸다. 이러면은 이 친구 그래도 배운 친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분들이 좀 좋게 봐. 이해하셨죠? 그래서 민사 형사가 달라.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 났어. 사람을 딱 친 거야. 살짝 톡 쳤어. 그런 경우 있잖아. 뭐 모르고 딴 데 보다가. 그러면은 민사로 들어가. 그냥 병원비만 물어주면 돼. 합의금이랑. 근데 만약에 얘가 딱 쳤는데 뭐 눌려가지고 팔다리가 다 낑겨가지고 내가 이 사람 막 병원을 막 5개월 동안 입원시킨 거야. 그럼 이거는 형사로 들어가요. 이거 진짜 중대하게 들어가거든. 이 형사로. 그때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을 줘요. 근데 일반 합의금은 그런 데서 안 나와. 형사 합의금은 안 줘. 이제 보장기간은 자동차 보험 1년마다 가입하는 게 기본이고 운전자 보험 20년 정도로 길게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기간이 좀 다르다는 거 정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대인대물을 보상해줘. 자동차로 사람을 쳤어. 보상해줘 안 해줘? 해줘요. 물건을 쳤어. 해줘 안 해줘? 해줘. 한도는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으로 내가 들어갔다 해서 사람을 보상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해주지 않아. 그리고 자기 차가 손해가 나요. 내가 주차하다가 내 차 긁었어.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자기 부담금을 돈 일정량 내고. 나 운전자분 들어왔는데 차 기스 났어. 해줘 안 해줘? 이거 안 해줘. 이거 무조건 운전자만 보상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견인해 해줘요. 근데 여긴 견인은 안 해줘. 그리고 무보험차 사고라서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 세상에. 그럼 이상한 사람이 나 차 박았으면 그것도 내 차 내에서 내가 알아서 보상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그 사람한테 청구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줄 때 자기 신체 손해랑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동차 자기 신체 손해로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입해놓으면 급수별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정해진 보장금이 있어. 근데 자동차 상해는 한도 내에서 보상을 다 해줘. 그게 어떤 예냐면 뒷장에 제가 좀 적어놨어요. 자동차 상해로 1억 원 부상 3천, 그러니까 사망은 1억이고 이렇게 가입해놨어. 자기 신체 사고로 똑같이 가입을 해놨어. 한도가 같죠. 사망 1억, 부상 3천. 근데 얘는 보상 금액을 보상 금액에 따라 주고 얘는 한도 내에서 줘요. 어떤 거냐면 얘가 12급이 된 거야. 12급이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급수가 또 있어요. 이런 10급, 11, 12, 13, 14 이런 급수가 있고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와요. 자동차 신체 급수 치면 나와요. 12급은 보면 여기 보면 척추 염좌가 있죠. 척추 염좌 있죠. 교통사고 나면 염좌 뭐냐면 염증 생긴 거야. 다 있어. 그럼 사고 나면 그냥 다 12급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 12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3cm 이상 안면부에 뭐 빨갛게 이게 열상이 오면 빨개진 거야. 이런 것들 되면 이제 10급으로 올라가. 근데 여기 한도가 160이죠.
여기 12금은 한도 얼마야? 80이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최대 80만 원 나오는 거야. 병원비 얼마 썼어? 이 경우에 지금 병원비 얼마 썼냐면 3개월간 치료비 500, 3개월간 내가 매장 운영도 못했어. 280만 원 손해봤어. 위자료도 15만 원 이런 거를 자상은 다 줘. 근데 자손 얼마까지 줘요? 병원비 심지어 얼마 썼어? 500 썼는데 얘는 80 주고 얘는 다 줘. 이해했죠? 이게 자상이 엄청 좋은 특약이야. 그래서 자상으로 해놓으면 병원비 플러스 내가 합의금에 위자료에 뭔가 다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졸음운전한 거야. 박았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죠. 그래도 이게 나와. 근데 그 경우에 졸음운전에서 박았다 해서 뭐 엄청 큰 골절되진 않을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 그때. 근데 외부인이 사고 낸 거랑 좀 달라. 외부인이 사고 내면 외부인이 합의금을 많이 줘요. 근데 내가 사고 냈을 때 합의금을 내가 못 받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커요. 실제로 이게 보험 사기를 또 많이 치고. 그래서 막 10대, 20대들 중에 뭐 무자비한 애들이 막 교통사 일부를 내버리잖아. 이것까지 받아요, 추가로. 상대방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하면은 갑자기 몇 천만 원이 생겨.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특약이다. 라는 걸로 요 자손에 대한 자손과 자상에 대한 걸 설명해줘서 이거를 이제 어프로치 뭐라 하냐면 거기서 만나. 자동차 보험 갈 때 있어요? 자손이에요, 자상이에요? 이러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 그래서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증권을 같은 걸 막 다른 개인 보험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프로치 하라고 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을 내 차에다가 보험 들어왔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한 거야.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얘는 어떤 차 타든 보상을 해줘요. 대신에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자동차는 사고 났어. 상대방이 사망을 한 거야. 사망. 그러면 합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엄청 줘야 되죠. 사망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딱 쳤는데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건데 병원비가 있어 없어? 병원비가 없을 확률도 물론 조금 나오지. 뭐 왔다 갔다 검사 뭐 진단서 내리고 이런 거 나오지만 없어. 그럼 합의금이 나가거든요? 그걸 안 줘. 자동차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이 나가거든. 그래서 그걸 안 주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줘.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뭐 전치 6주가 넘어가고 뭐 8주가 넘어가고 뭐막 주수가 넘어가면 형사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따로. 민사합의도 봐야 되고 형사합의도 봐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구 때렸어. 병원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형사합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형사합의금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형량이 늘어나는 거고, 합의를 봐오면 검사가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죠. 그래서 그거는 합의를 꼭 봐야지. 사람이 죽었어. 내 차에 치여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들어간 병원비나 뭐는 줘야죠. 근데 내가 그러고 나면 징역이 1, 2년 나온단 말이죠. 요즘 법상. 그러면 그거를 합의서를 제출을 해. 그럼 판사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금을 줘야지. 그럼 그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줄까? 그거 안 준다는 거야. 자동차 보험사에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 경우에 줘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주냐면 한 2억까지는 줘요. 2억.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차에 쳐서 죽으면 합의금이 얼마 정도 나갈까 보통? 응? 보통 얼마 정도에 합의될까? 이런 거 빼고 이거 보험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 차에 쳐서 죽은 거야. 치였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뭐 덤프트럭 기사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분이 얼마를 주면 합의를 할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합의를 볼 거 아니야. 5억, 10억 막 이럴 것 같죠. 여러분들 몸값이 그 정도 있을 것 같잖아. 여러분들 몸값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사고 났어. 엄마 아빠 너무 슬프지. 막 덤프트럭 기사 막 엄청 막 뭐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지금 덤프트럭 기사 진짜 잘못을 한 건 아니고 예를 든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울면서 막 계속 찾아. 막 진짜 나 지금 징역 2년 가게 생겼고 우리 아이가 막 어떻고 막 나 진짜 내 실수다 뭐 막 빌어. 근데 어머니가 5억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성격이 막 그러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어떡하지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래. 통장 보여주면서 제 최근 이체 내역까지 다 뽑아왔습니다. 딱 통장에 5천만 원 있습니다. 5,500만 원. 이것도 지금 다 모은 겁니다. 제발 한 번만 합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깜빡이가 생겼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이거고 저는 그렇다고 저도 감옥 가봐야 1년, 2년 삽니다. 그 순간에 제 아이들 다 죽어요. 합의 좀 해주세요를 변호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걸 사인해 줄까 안 해줄까? 이게 거의 다 해줘요. 일반인들 다. 왜냐? 안 해. 안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 징역 1년이에요.
하면 뭐 징역 한 6개월 정도 탕감 정도 수준인 거야. 근데 5천이라고는 받아. 그래서 이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받으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아드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1억 받으시면요 아드님 묘지 관리도 하고요. 아드님 이름으로 어떤 설립이라도 하든지 뭐 가게 운영이라도 하면서 지금 따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그 가해자분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합의해요. 안 해서 얻을 게 없다니까. 물론 돈이 너무 많은 집안이면 안 하지. 저였으면 안 해. 근데 일반인들은 안 그래요. 그럼 받아줘요. 그래서 합의금은 보통 5천만 원 내외로 돼요. 생각보다 사람 못빨이 저렴해. 근데 되게 속상하잖아. 근데 만약에 좀 예외의 수가 있지. 뭐 이재용 회장님의 따님이야. 우리가 쳐서 죽였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감옥도 못 가. 눈 떴으면 다른 곳일 거예요. 감옥에 절대 안 보내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뭐 빌고 말고도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까지만.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 써야 되죠. 변호사 선임비도 고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벌금이 나와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런 형사처벌 벌금까지 나와요. 그럼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이라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돌아가신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법이 생겼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린이를 치면 벌금이 무조건 500이 나와요. 벌금이. 그냥 벌금이. 근데 되게 웃겨. 왜 피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오해를 되는 거야. 그것도 웃기죠. 근데 어쨌든 법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은 500만 원은 그냥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법규 위반을 하나도 안 했으면 상관없어. 근데 법규 위반은 무조건 들어가. 왜냐? 30kg거든요. 30kg 미만으로 갔다 해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걸려요. 왜냐? 30kg 미만인데 어떻게 아이를 못 받냐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어쨌든 얻어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다 뜯어가려고 만들어진 법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네이버 지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로 할 수 있어요. 맵을. 그럼 이렇게 삥 돌아서 목적지로 안내해줘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 다 안 가는 거야. 그럼 사고 어디서 나도 벌금 안 나오니까.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남자가 많이 갈까? 여자가 많이 갈까? 운전할 때. 여자가 많이 가요. 등하원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걸려서 운전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여자예요. 남자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책이라 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하거나 이런 거 해도 돈 내면 해줬거든요. 지금 이제 그냥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면 거의 그냥 폐가망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해서 차 박았어. 근데 만약 페라리야. 그러면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예전에는 400만 원 내면 해줬어요. 근데 지금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 음주운전해서 대리비 아끼는 게 아니야.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다 안 돼. 그래서 음주뺑소니나 이런 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고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보험사에서 해주는 건 단 한 개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배당 책임이랑 후유장애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거 왜 같이 넣었냐면 운전자 보험에다 특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추가로. 이렇게 해서 많이 넣어줘요. 저는 추가로. 운전자 보험이랑 배당 책임을.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차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특약 설계를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합의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2억을 넣고 이 변호사 선임비나 이런 것들을 5천만 원, 3천만 원씩 넣어줘. 이거 넣으면 지금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대충 이 빨간색 범위가 한 10,000원 내외죠. 한 5,000원. 운전자이 되게 저렴해.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야. 그래서 이거 꼭 있으셔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민식이법 나왔을 때 자동차 사이트에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거 보험사 좋으라고 만든 거 아니냐. 보험사 다 가입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원래는 가입을 안 했었어, 거의 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법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거의 80%까지 다 올라왔어요. 원래는 저도 가입 안 했었어요. 여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한 거야. 왜냐? 내가 어린이 보험 혹시 몰라 들어갔다가 내 잘못 아닌데 요즘 애들은 킥보드 갖고 날라와요. 그냥 초고속으로. 박으면 벌금 나갈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내 잘못 아니잖아. 벌금 나왔어. 여기서 줘야지. 그래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꼭 같이 결합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지인들 물어보면 다 있다 그래. 근데 그때 딱 물어봐야지. 얼마네? 10,000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눈탱인 거예요. 그냥 되게 저렴하죠. 근데 나 20,000원 내 이러면 잘 가입한 거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잘 못한 거. 물론 쓸데없는 걸 이거저거 넣었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거대로 들고 나머지 개인 보험 잘 들면 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10,000원 넘어가면 이상한 거야. 근데 더 많이 넣었다 그럼 자동차 사기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한 거 보면 대인 대물도 아까 설명 어느 정도 들었고, 자기 신체 손해랑 자기 자동차 상해도 설명 들었고, 요게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팁. 견인이 대부분 10km까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가 문이 안 열려. 그럼 보험사 부르잖아요? 출동? 그러면은 5번까지 1년에 해줘. 그리고 10km 내에서 해줘. 근데 이걸 꼭 50km로 확대 이상 해야 돼요. 이걸 50km 이상. 왜 그러냐면 10km가 너무 짧아. 근데 인천에서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견인을 불렀더니 키로수가 한 45km인 거야. 그러면 10km까지였잖아? 그럼 추가 요금에 12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이걸 50km 했잖아? 그럼 그냥 무료로 해줘.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얼마 추가될까 1년에? 2만 원 정도 추가돼 1년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잘못 가입한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설계했더니 102만 원이야. 근데 어떤 애가 이걸 싹 빼고 100만 원 해준 거야. 그럼 소비자는 102만 원 가입할까 100만 원 가입할까? 100만 원 가입해요 대부분. 왜냐? 야, 얘가 저렴하네. 야, 너 2만 원 나 사기쳤어 이래.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꼭 들어가줘야 돼. 근데 이거에 팁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영상 촬영 중이니까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우리가 연말이었잖아요 최근에. 연말 때 대리운전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잘 안 잡히죠. 그때 견인을 해가면 좀 현명하지.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 자동차가 운행이 안 돼야 돼요. 운행이 고장난 상태에만 견인을 해야 돼 법적으로. 근데 운행을 내가 지금 못 하잖아. 근데 대리가 너무 안 잡혀. 근데 용인에서 먹었어. 한 30km야. 근데 대리 부르면 10만 원이야. 근데 견인 부르면 공짜야. 1년에 5번에서 10번을. 근데 그 경우는 뭐 펑크를 내버려도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펑크 빵꾸 떼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어쨌건 그냥 대리 이거를 부르시면 요즘 견인 기사들이 확인을 안 해요. 고장 나셨어요? 네, 고장 났어요. 이러면 그냥 해줘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차 보냈어. 그럼 그 운전사의 조수석에 앉으시면 돼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 견인을 보내려면 조수석에 있으셔야 돼요. 그 운전자가. 왜냐?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견인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원래는 동승하는 게 더 법이 맞아요. 그래서 동승하시면 그분이 아마 당황할 거예요. 스마트폰 못 하니까. 재밌게 막 유튜브 보면서 가려고 했거든. 근데 그냥 재워줘요. 그냥 술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집 도착했지. 그냥 견인 되고 딱 끝난 거예요. 그분이 주차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요게 꿀팁이다라는 거랑 이 자손 자상이 꿀팁이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대물도 10억 이상 꼭 넣어놔야 돼요. 왜냐, 요즘에 비싼 차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딱 박았는데 페라리야. 뒤에서 딱 박았어. 그럼 수리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생각했을 때? 뒤에 범퍼가 바다닥 부서졌어.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 보통 페라리랑 뭐 뒷범퍼 딱 부서지면? 한번 찍어보세요. 2, 3천 될 것 같죠? 아니야, 차값이 5억이니까 5억은 안 나오지. 5억짜리 차값에 뒷범퍼를 박았다. 수리비 얼마 나올까? 5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그 하나하나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페라리를 보면은 옆에 엠블럼이라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페라리 마크. 그 하나에 500입니다. 그 엠블럼 하나가 500이고 범퍼 하나가 3,500만 원이고 뭐 라이트 하나가 2천만 원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스 요만큼 나오면은 이거 하나 수리비가 한 1,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사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타고 다니는 차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저 차 사고 나면은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해요. 보통 1억 단위야 그냥. 그래서 옆에 한번 딱 긁었는데 1억 2천 이렇게 나온 거야. 나도 민망해. 내가 사기친 것 같이. 나보고 그런 거야. 이게 어떻게 1억 2천이니?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구 했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작년에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차 범퍼가 깨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다른 차 바꾸고 간 거야. CCTV 찾아봤지.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 기억 안 난다고 나오다 하길래 기억 안 나면 형사소송 걸어버린다 했더니 결국에는 접수해줬어. 근데 그게 수리비가 진짜 범퍼 한번 기스나는데 6천만 원 나온 거야. 나보고 그거 사기라고 뭐다 엄청 하길래 내가 봤을 때 당신이 태어난 것도 사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차값이 다른데 3천만 원짜리 차가 보통 수리비가 100, 200만 나와요. 그럼 3억짜리 차는 1, 2억이 맞는 거예요. 아니 1,000, 2천만 원이 기본 나는 거야. 요만큼 기스 수리할 때.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보험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마지막 장을 하나 넣었는데 이제 실비보험이 이따 오후 시간이 또 있는데 실비보험을 보상하지 않는 범위라 해서
이제 뭐 치매랑 뭐 선천적 질환 이런 거 안 된다는 건데 그건 뒷장에 있어요. 그냥 저도 강의는 했었던 거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고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요거 페이지가 제일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고객한테 와다다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형사처벌은 운전자, 민사처벌은 자동차, 견인학대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손자상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거 얘기하면 그냥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보험 설명을 짧게.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모임을 제가 많이 가입해가지고 모임을 많이 해요. 그럼 가면 그냥 물어봐요. 형 자손이에요 자상이에요? 이게 그냥 쉬운 보험 얘기예요. 근데 형 보험 가입 돼 있어요? 이거 불편하죠. 자손이에요 자상이에요? 견인학대 하셨어요? 견인학대 뭐 하러 하냐? 뭐 견인하려는데 에? 연말에 뭐 대리운 좀 불러본 적 없어요? 많지. 대리 얼마 쓰요? 막 100만 원 썼다는 사람도 있어. 어이구 보험 설계사 잘 만났으면 돈 하나도 안 냈을 텐데. 그거 뭔데? 아 제가 알려드려요? 하고 알려줘. 그럼 이제 신뢰도가 생겼죠. 그런 설계사가 되면 일이 좀 편하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얘 알면은 인생에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얘는 그냥 최고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설계사가 되면 돼. 그러면 이제 일이 그냥 쉬워. 저는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정도로 잘 팔렸어요. 그 제 가치가. 그래서 저한테 항상 고객들 전화할 때 그래. 혹시 잠깐 통화해 줄 수 있어? 왜요? 아 이것 좀 물어보려고. 뭔데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돼? 알려드려요? 그럼 알려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정도 가압적인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딱 영업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오늘 교육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랑 그다음에 후유장애는 되게 재밌는 분야예요. 운전자 자동차도 재밌는 분야고 왜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가 같이 있으면 모든 보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주운전이랑 뺑소니만 안 하면 누구 박았어 그냥 보험사에 처리하는 거예요. 누구 죽었어 좀 미안하지만 처리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운전을 험하게 해요 안 험하게 해요? 험하게 해요. 빨간불인데 서요 안 서요? 안 써요. 안 서죠. 그 왜 안 서냐면 이거 신호위반도 해줘요. 여기 보면은 뭐만 안 된다고 돼 있어. 고의 음주 뺑소니. 고의 음주 뺑소니. 신호위반은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 되잖아. 그 다 고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덤프트럭 기사는 여러분 덤프트럭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적재물이 상당히 무겁고 크고 이게 비쌀까 안 비쌀까? 다 비싸. 이거 쏟으면 이게 1억짜리 옮길 것 같아요? 1억짜리면 택배해도 돼. 보통 5억, 10억은 그냥 넘어가는 물건들이 많아요. 철제물들이. 그럼 이거를 싣고 나르다가 앞에 사람이 있는 거야. 빨간불이야. 근데 얘를 딱 멈추다가 쏟으면 어떻게 해? 그럼 10억 물어주죠. 근데 얘를 치면 얼마 물어주죠? 아까 전에? 5천이면 되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5천을 선택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기사님들이 보통 다 이렇게 선배 후배끼리도 다 이 말을 해. 야 혹시라도 너 놀래가지고 핸들 틀면 큰일 난다. 무조건 직진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교육받아서 보통 덤프 기사분들 사고 난 거 보면 다 직진으로 가는 게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야. 꺾지 않아. 그거는 진짜 선량한 사람들이야. 진짜 내 선량한 시민이라서 으아 하고 하면서 나 15억 날라간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배운 대로 가자. 탁 밀어. 그리고 이제 안 만나도 돼. 변호사 선임비 내주고 벌금 나가고 합의금 다 나가고 딱 끝.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 건널 때는 어떨 때 내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차가 먼저야. 오씨 죽을 뻔했어.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들 어떻게 그래? 핸드폰 하면서 야 치겠냐? 하고 치워서 죽는 거예요. 야 치겠냐? 땡! 죽었어. 이거 5천만 원.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핸드폰 내려놓고 딱 전방 살피고 빨간불이야 파란불 괜찮 가다가 덤프트럭 오면 다시 뒷걸음 쳐야 되는데 치겠냐 이러면 진짜 치여서 죽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주면 얘가 제대로 다 알려주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얘기 빼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해줘야지 일이 잘 돼요. 손해보험은 딱 그 정도 얘기로 해주고 이걸로 돈 번다는 생각보다 서비스 품목이에요. 이해하셨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